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Better Home and Finance. 티커 심볼 BATR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정말 대단했죠. 하루에 40% 넘게 오르기도 하고, 다음날 장중에는 또 30% 이상 치솟고, 정말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TR 주가의 이런 극적인 움직임,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또 무엇이 이런 급등을 만들었고, 우리가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현상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 여러분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모기지 업계의 쇼피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대감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급등세 말이죠? 그 시작에 어떤 특정 인물의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에릭 섹슨이라는 뭐랄까 좀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BTR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BTR을 모기지 업계의 쇼피파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이야기가 확 퍼져나간 겁니다. 모기지 업계의 쇼피파이라. 굉장히 강력한 비유인데요. 이게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이런 강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야기가 특정 인물의 어떤 지지 발언과 딱 결합되면요, 시장 참여자들 심리를 아주 강하게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환경에서는 더 그렇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 쏠리고 이게 또 매수세를 부추기게 되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존에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손실 줄이려고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쇼커버링, 이것도 발생하고요. 여기에 또 주가 상승 추세를 따라서 자동으로 매매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까지 가세하면 변동성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사가 좋다 이런 평가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수급 요인들까지 막 겹치면서 주가를 더 밀어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 예전 닷컴 버블 때 일부 기술주나 아니면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소위 밈 주식 현상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에릭 잭슨 같은 분이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나 인터뷰에서 이거 제2의 오픈도어나 카바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 급등 사례랑 연결시키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혹시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확 작동하는 거죠. 네. 군중 심리하고 강력한 스토리가 딱 만나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내러티브가 실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거랑은 좀 별개로 가격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핵심 내러티브, 모기지 업계의 쇼피파이,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네요. 핵심은 역시 AI 기술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BTL이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AI를 활용한 모기지 프로세스 자동화예요. 자체 개발한 기술 엔진으로 대출 심사부터 서류 처리, 또 고객 소통까지 이 전 과정을 효율화한다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비용, 그러니까 대출 한 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낮추고 승인 속도는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겁니다. 마치 제조업에서 공정 자동화로 생산성 높이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이걸 BTR 쪽에서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설명하는데요. 첫째가 디지털 모기지의 대중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모기지 서비스를 쓰게 하겠다. 둘째는 고객 경험 개선, 그 복잡하고 시간 걸리던 과정을 단순화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운영 효율성 증대, 자동화를 통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대출을 처리하겠다. 즉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모기지 회사들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쇼피파이라는 비유는 단순히 자동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쇼피파이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스토어를 쉽게 열도록 플랫폼을 제공하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모기지 업계의 쇼피파이라는 이 비유에는 BTR이 단순히 직접 대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기술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쇼피파이가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BTR의 기술이 모기지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 브로커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
DTC라고 하죠. 이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아, DTC? 네. 이걸 통해서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CAC라고 하죠. 이걸 관리하고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존 금융회사와는 좀 다른 기술 기업에 가까운 모델을 지향하는 거군요. 그래서 가치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동화라든지 뛰어난 확장성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요.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주가 아니라 핀테크나 SaaS 기업들하고 비교해야 하고 현재 매출 대비 기업가치 비율, 이걸 보통 매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런 기술 기업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으니까 앞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즉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레이팅이요. 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리레이팅이라는 건 시장이 특정 기업의 가치를 이전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보통은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단순 제조업체로 보던 회사가 갑자기 혁신적인 기술을 딱 선보이면 시장은 아, 이 회사는 이제 기술 기업이네 하면서 훨씬 높은 주가 수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하. BTR의 경우에는 모기지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금융기술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으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기업의 성격 자체가 재정이 되면서 가치가 확 뛴다는 거군요. 오, 상당히 매력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에 시장이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수익성이나 기술 효과가 명확히 숫자로 증명되기 전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게 되죠. 언제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쇼피파이 비유는 확실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실제로 BATR이 어떤 점들을 좀 증명해야만 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는 그렇게 자랑하는 그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진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혁신적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대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오류율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죠. 이걸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니까요. 단순히 기술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술이 실제 사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과제는 모기지 산업 자체가 가진 어떤 태생적 한계, 바로 금리 변동성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금리. 네, 모기지 대출은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출렁입니다.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도에 따라 붙는 가상금리, 즉 신용 스프레더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죠.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줄고 기존 대출의 가치 평가나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BATR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기술이라는 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의 감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네. 대출 승인이나 거절 결정을 AI가 내릴 때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한지, 혹시 특정 인종이나 소득계층에 대한 편향성은 없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설명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사업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하는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성장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AI의 효율성,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같은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들어보니 확실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서 주가 자체의 움직임도 정말 격렬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야말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는 건 예사였고요. 특히 특정 가격대,
예를 들면 60달러에서 75달러 사이 구간에서는 마치 핑퐁 게임처럼 급등과 급락을 아주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매수세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위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확 뛰어드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기회이자 또 위험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 특정 가격 수준이 깨지면 팔고, 특정 가격 수준을 넘어서면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평소보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호가 공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어도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실제로는 더 불리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슬리피지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슬리피지요? 아, 그건 뭔가요? 네, 슬리피지는 말 그대로 미끄러진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70달러의 주식을 사려고 주문을 냈는데 그 순간 주가가 확 뛰어올라서 실제로는 70.5달러에 사게 되는 경우, 이런 걸 말합니다. 반대로 팔려고 할 때는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불리한 가격에 거래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런 높은 변동성 자체가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BLTR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어떤 요인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리스크 요인부터 짚어볼까요? 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및 모멘텀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시장의 이 뜨거운 관심이 식어버릴 위험이죠. 과열 신호가 보이거나 투자자들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펀더멘탈 리스크, 즉 실제 사업 성과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못 미칠 위험입니다. AI 자동화 효과가 기대보다 좀 미미하거나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AI 모델의 공정성 문제나 설명 가능성 요구 증대, 혹은 예상치 못한 소송 같은 데 휘말릴 가능성이고요. 넷째는 금리 및 거시경제 리스크. 금리가 추가로 오르거나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침체될 경우 모기지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으면서 BTR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5째는 유동성 및 실행 리스크인데요.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거나 혹은 반대로 대규모 기관 투자자 같은 곳에서 갑자기 대량 매물을 내놓을 경우 주가가 크게 출렁이거나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변동성이 클 때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죠.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네요. 그럼 반대로 주가 상승을 다시 촉발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 소위 상방 촉매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에릭 잭슨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주요 언론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나 분석을 내놓는다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겠죠. 또 이름 있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BTR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대규모 사업 제휴 발표 혹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 같은 것들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풀릴 만한 어떤 뉴스가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핵심 성과지표, KPI들, 그러니까 대출 승인 시간 단축이라든지 오류율 감소, 고객 만족도 향상 같은 것들이 실제 데이터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또한 모기지 금리가 좀 안정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서고 얼어붙었던 주택거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등 거시 경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결국 그 기술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하게 만들려면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거나 수익성 지표인 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숫자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리레이팅 논리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결국 이 모든 뜨거운 논쟁과 주가 급등락의 항방은 한 단어, 바로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BHR이 내세우는 그 AI 기반 자동화라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과연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가 꾸준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기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걸리는 평균 시간, 고객 문의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비율, 즉 전환율, 대출 한 건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심사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같은 이런 운영 관련 KPI들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수익성하고 위험 관리를 보여주는 각 상품별 이익률이라든지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 비율, 연체율, 회수 불가능한 부실 대출 비율 같은 재무 관련 지표들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기지 시장의 평균 금리 추이, 주택 거래량 변화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회사가 보유한 현금 규모, 부채 수준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투명하게 또 얼마나 자주 공개하는지, 이건 역시 회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야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니까요. 네, 오늘 BATTR 주가의 급등 현상을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AI 기반 모기지 혁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숫자로 증명해야 할 사업적 과제들,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결국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 그 간극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메워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라는 스토리는 분명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냉정한 데이터, 까다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준수, 그리고 금리 변동 같은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내세운 혁신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러티브가 데이터를 통해 증명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오늘 살펴본 BTR 사례는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때로는 현실의 펀더멘탈을 앞질러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경우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BTR처럼 AI 기술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금융산업 전반에서 AI 기술의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에 대한 요구 수준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의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